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 15문제. 자, 풀이를 같이 해보죠. 자, 자막을 적절하게 잘 드릴 테니까요. 좋은 타이밍에 참조하셔서 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렇게 그냥 쭉 귀로만 듣지 마시고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저와 같이 듣고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15문장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들어보죠. Number 11.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자, 의문사는 how. 잘 들린 단어가 position. 그 다음에 working out.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될 단어는 거의 없죠, 지금.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약세 발음으로 의미 전달상 중요하자는 how's the. 자, 축약형의 is. 뭐 축약이 뭐 실제로 스크립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how is the. 거의 축약형이 how's the. 이렇게 되죠. is the는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how, position, work out, working out 이거죠. 근데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죠. work out. 첫 번째, 운동하다 뜻이 있습니다. work out. 두 번째, 일이 잘 풀려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하면 일자리죠. 그래서 position이라는 것은 회사의 자리. 그 자리가 잘 되고 있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직책이나 이런 자리를 받았는데 혹은 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이제 해서 일하게 됐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자,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Part 2 공부할 때, 자, 이제 토목다 저희가 운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질문, 이제 Q&A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Part 2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소리 다 들리는데, 딱 질문을 듣고 나서 해석이 몇 초 후에 된다. 그래서 선택지는 막 나오고 있는데 소리는 다 들었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안 들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기라는 거죠. comprehensio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까지가 바로 되는 것이 잘 들린다. 내가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자, 대화체를 독해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리의 구분인 건 잘 되는데 쉬운 단어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도 한 번에 쫙 하고 듣는 그대로 의미 파악이 안 된다. 자, 듣기 훈련을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의 스크립트를 빠르게 속도, 눈으로 보면서 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Part 2 15문제를 내가 녹음을 딱 틀어놓고 쭉 녹음을 듣는 그 속도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게 해석하는 속도가. 그래야 듣고도 바로 의미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대화체 문장을 많이 접해봐야죠. 인풋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workout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면 당연히 이건 모르는 거죠. 표현, 어휘, 그다음에 대화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응답하는구나. 그래서 질문과 정답의 세트들을 특별히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많이 접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속독을 해보세요. 스크립트는 항상 뭐 확인 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독. 이건 Part 3, 4 가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해석하는 게 더 밀리기 때문에.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이게 정답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듣기 훈련뿐만 아니라 대본을 빠르게 읽어보는 속도 훈련을 꼭 해보십시오. 자,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최근에 녹화 오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댓글 다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토목달에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읽자마자 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어떻게 되고 있니? 잘 되고 있니? 그거예요. How's the position working out? 자, 이제 들어보죠, 정답을. A. I was just headed out, actually. I was just headed out, actually. 자, out이라는 단어가 중복돼 있죠. I was just headed out, actually. 실은 제가 지금 밖으로 나간 상태이다 이거죠. 이미 밖으로 향한 거죠. I was headed out, actually. I just headed out. I was just headed out, actually.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자리가 어떤지 물어봤으니까요. B. I'll be sure to walk her home. I'll be sure to walk her home. I'll be sure to walk her home. 발음이 좀 어렵네요. walk her home. 자, walk가 누구를 바래다 주다도 있죠. 뒤에 이렇게 장소가 나오고 홈으로. 홈은 부사로 집으로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녀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 이런 얘기죠. work, walk. 아주 전통적으로 발음 이제 혼동 어휘로 잘 짝을 이루는 것이죠. 자, 오답이고요. 응답이 안 되죠. C. I like my new job very much. 자, 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I like my new job very much. I like my new job very much. 제 새로운 일자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지션 어떠니? 새로운 내 일자리가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12번. Number 12. Have our drinks been sent over yet? 자, 잘 들린 거. Drinks sent over yet. 이거죠. 이 정도예요. 세 단어, 네 단어 정도. Have our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Drinks sent yet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보냈어, 나갔어,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Have our drinks been sent over yet? 발음을 어렵게 하는 축약, 연음, 탈락 현상들은 전부 다 약세 발음에서 두드러져요. 근데 약세로 발음되는 것들은 의미 전달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부터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잘 들리는 것부터 들어야죠.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것부터 듣고 어떤 순서로 공부해 나가는지 이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Have our 아무 의미가 없죠. Have our예요. 현재 완료를 만든 have는 이거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않죠, 사실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의미 전달상 뒤에 drinks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sent over yet 이거요. 정확하게 Have our drinks been sent over yet? 자, have our drinks been sent over yet? 이런 문장입니다. 자, 우리 음료가 보내졌느냐? 자, 근데 yet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질문거리예요. 부정문에 들어가면 아직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 not yet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긍정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미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틀려요. 자, 이런 겁니다. yet가 이렇게 긍정문에 들어가면 내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일이 일어났는지만 묻는 거예요, yet은.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안 해도 매끄러운데 이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그 음료 보내졌나? 이런 얘기예요. 이제 빼고 그냥 음료는 보내졌나요? 이렇게. 근데 이미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already라는 게 있죠. already는 위치도 이제 끝에 오지 않고 중간에 오고. 이거는 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already는. 그래서 우리말로도 이미 벌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yet은 굳이 해석을 안 하거나 굳이 하자면 이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영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긍정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내졌느냐? 들어보죠. A. I'll take a coffee, please. 자, I'll take a coffee, please.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선택하겠다. 이거 주문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 LC 하시는데 이제 스크립트 보면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커피는 불가사명사 아닙니까? 근데 어가 왜 붙죠? 자, 커피 불가사명사 맞죠? beer 맥주 마찬가지. 그러나 이런 이제 물질 명사로 소위하는 이런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쪼개도 되는 거, 그죠? 의자 데스크는 책상에 되는 거 쪼개면 막 산산조각 내면 하나의 나무 조각이 이게 데스크나 체어가 되진 않지만, 근데 water 같은 것도 막 쪼개도 그래도 water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성질상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상품화된 것들은 셀 수 있게 써요. 그 문화권에서. 그래서 해당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그것을 상품화시킨 그런 문화를 갖고 있으면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당연히 한 잔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러면 컵이나 머그 이런 걸로 셀 수 있는 물론 그런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로도 가사 명사화 됩니다. 그래서 a coffee, two coffees, a beer, two beers 써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자기가 주문하는 상황이니까 안 되고 B. The bartender just made them. 이거예요. The bartender just made them. The bartender just made them. 바텐더가 막 만들었어요. 우리 음료 보내셨나? 바텐더가 지금 막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죠. 자, 대화가 매끄럽게 연결되죠. 무슨 상황일까, 이게? 그죠? 소위 이제 좀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먹고 있다가 옆에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저 테이블에 음료 몇 개 좀 보내주세요. 주로 그런 맥락에서 잘 사용되는 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꼭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문을 많이 이제 접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sent over, 그러니까 드링크가 send over 되고 이런 상황은 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보내주거나 그래서 저희가 좀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B번이고요. C. I'll get us a table. I'll get us a table. 자, 무슨 얘기일까요? I'll get us a table. I'll get us a table. Get us a table. 소위 여러분들이 get 다음에 us가 간접 목적어, a table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 용례인데 get을 그냥 받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상하죠, 이거는. get은 얻다의 뜻도 있죠. 뭐 구매하다의 뜻도 있고. 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해서 구하다, 뭐를 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I'll get us a table 하면은 내가 우리를 위해서 테이블 하나 구해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자리 하나 잡을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위 뭐 이게 뭐 늘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원체 많이 이제 1형식, 5형식 이렇게 5개의 문장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4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사람,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사물 직접 목적어가 쓰이죠. get도 용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Number 13. When will you be taking your vacation? 자, when taking vacation. 자, 그다음 when은 이제 시간을 묻는 거니까 시제가 중요할 텐데 will만 잘 들으셨으면 언제 휴가 갑니까? 자, 그것만 잡았으면 됐어요. 잘하신 겁니다. 모든 단어를 다 듣지 않았어도 자, 조금 정리해 보죠. When will you be taking your vacation? When will you be taking your vacation? 소유격 비동사는 계속해서 약세죠. 이거 자체가 의미 전달에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when 그다음에 taking vacation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또박또박 크게 읽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When will you be taking your vacation? When will you be taking your vacation? 휴가 언제 갈 겁니까? 자, 들어보죠. A. I'll wait until the spring. 괜찮아요? I'll wait until the spring. I'll wait until the spring. I'll wait until the spring. 자, 봄철까지 기다릴 겁니다. 봄까지 기다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I'll wait until the spring. 그러니까 봄까지 기다렸다. 그때 I'm taking my vacation. 그때 휴가를 가겠다. 자, 정답 A번이네요. B. He hasn't had a day off yet. He hasn't had a day off yet. 자,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해석이 바로 되나요? He hasn't had a day off yet. He hasn't had a day off yet. 자, 어쨌든 have a day off 혹은 뭐 take a day off 하면 하루를 쉬는 거예요. 주로 take라는 동사 쓰기도 하고 have를 쓰기도 합니다만 have나 take 쓰고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고 off 하면 그 기간만큼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 일할 때. 그러니까 쉬다의 뜻입니다. 자, he has not. has는 여기서 현재 완료를 만드는 has죠. 3인칭 단수 주어 he가 왔기 때문에 has, have가 아니라 has가 쓰였고 그 다음에 had는 일반 동사 have의 PP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hasn't had가 나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복잡하죠. 그래서 그는 아직 하루도 쉬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He hasn't had a day off yet. 여기서 yet은 아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자, 오답이 되겠죠. C. On a beach, most likely. On a beach, most likely. Most likely, probably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해변에서 이거는 질문이 where? 어디로 휴가 갈 거냐?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야지 답이 되겠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14번으로 갑니다. Number 14. Why did the projector get taken down in the conference room? Why? Projector. Taken down. Conference room. 이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물론. 네. 자꾸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Part 2가 뭐 길어지면 4-5개 단어로 이루어진 긴 문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실전에 가면 한 번 들려주기 때문에 한 번 휙 지나간 다음에 내가 기억내는 단어들이 4개 정도, 3개 정도면 일단 전반적인 의미 파악은 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그렇게 일부러 의식하고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딱 듣고 나면 내 머리 안에 어떤 의미의 잔상들이 남아있는지.
So why projector take down conference room? 이런 게 남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 뭐 is, the, be 이런 거만 남아 있으면 의미가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걸 자꾸 의식하시면서 듣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take something down은 뭐를 분해하다의 뜻이에요. 해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Why did the projector get taken down in the conference room? 자, why did the projector get taken down? get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오면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in the conference room. 자, conference room 회의실에 있는 프로젝터가 왜 분해가 됐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치를 했다라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치우는 거 되는 거니까 projector take down 했습니까?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A. I'll take some of the blame. I'll take some of the blame. I'll take some of the blame.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기를 좀 이제 제가 알아서 목이 좀 잠기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take the blame이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비난을 제가 take는 택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take the blame for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ll take some of the blame 하면 제가 책임을 좀 일부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take란 동사만 중복시킨 거고. B. It needs repairs. It needs repairs. 자, 영국 발음 잘 듣고요. It needs repairs. It needs re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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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죠. repairs. 자, 프로젝터가 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치운 거. 떼낸 거잖아요. 그죠? 분해한 거니까. 자, 답이 되죠.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떼냈다. 자, 답이 되겠습니다. B번. C. We will come up when it is ready. 자, we will come up when it is ready. 자, 그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come up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되면 갈게요.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역시.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죠. Number 15. This proposal is actually very well done. proposal actually well done. 제안서가 잘 done 됐어요. 잘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뭐 제안서가 잘 작성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정확하게. This proposal is actually very well done. This proposal is actually very well done. 그러니까 이 proposal, 이 제안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죠. 잘했다고. 자,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나오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들어보죠. A. Turn to page 88. 자, turn the page to 88. 88페이지로 피세요. turn to page 88. 그래서 88페이지를 쪽으로 이제 페이지를 여세요. 이런 얘기죠. 관계가 없고요. B. Well, thank you. 됐죠. Well, thank you.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옵니까? 실제 시험에 나와요. 네. 그죠? 나옵니다. I think so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thank you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C. 2 copies should be enough. 자, 2 copies should be enough. 자, 복사본 2개면 충분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전부 다 내용상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상될 수 있는 걸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답이 되겠고요. 자, 16번입니다. Number 16. How was your trip to Lisbon? How tripped Lisbon. 자, 어땠느냐? 여행 리스본으로 간 여행이. 정확하게 How was your trip to Lisbon? How is your trip to Lisbon? Is your 약세 to 약세 How trip Lisbon 강세로. How is your trip to Lisb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본으로 갔던 여행이 어땠냐? was죠. 정확하게는 is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묻는 거니까 How was your trip to Lisbon? 자, 들어보겠습니다. A. He arrived early this morning. 자, he arrived early this morning. 자, 너 여행이 어땠니? 그런데 갑자기 he가 나오면 안 되죠. he가 나오려면 남자가 질문 속에서 언급되어야지 가능한 거죠. 도착을 일찍 했다 오전에 내용상 약간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네요. B. 오답이고. I haven't submitted it yet. 자, I haven't submitted it yet. submitted it yet.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토익이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의 상황 속에서의 대화체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주로 이제 출장이 많고요.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경비를 정산해서 청구하죠. 회사 쪽에. 업무상 간 거기 때문에. 클레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환급을 받습니다. 자기가 쓴 것을. reimburse라고 하죠. 환급해 주는 거, 배상해 주는 거.
명사 reimbursement라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직 제가 travel expenses 뭐 여행에 대한 경비 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연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여 또 그렇게 또 이제 얘기가 잘 흘러가기 때문에 오답을 맞는 거였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여행 어땠니? C. 어떤 여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I was sick the whole trip. 괜찮아요? I was sick the whole trip. I was sick the whole trip. 여행 내내 아팠어요. 됐죠? 여행 어땠어? 여행 내내 아팠어요. 자, 여기서 또 문법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The whole trip. 자, 부정사, 형용사, 관사, 형용사, 명사. 명사 구죠, 그냥. 근데 갑자기 I was sick이랑 형용사 다음에 여행 내내라고 하면 부사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요. 부사구의 의미로. 이건 아마도 전치사, 뭐 during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생략한 채로 쓰는 것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틀렸지? 왜 그러지? 이런 예외는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RCS Part 5 같은 거 할 때 문법의 구조를 공부할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알맞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로 RCS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밑줄 그에 틀린 걸 고르셔 이건 없어요. 예전 토익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면 Part 7의 독해 문제를 푸시거나 LCS 스크립트를 7점 문제나 여러분들 푸실 때는 물론 이제 뭐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토익 예상 문제 때가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오케이. 뭐 저도 최대한 없게 하려고 최대한 문제 풀이하면서 검수도 하고 더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실제 시험에서나 아니면 well made 된 좋은 그런 재료, 책이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LC 스크립트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이면 이런 용리가 있나 보다. 이걸 다 문법적으로 이게 내가 배운 것과 틀리기 때문에 맞나?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공부가 어려워져요. 시간도 오래 지체가 되기도 하고. The whole trip. 주로 the whole time. 시종일관. 내내. The whole day. 하루 종일 이런 뜻이에요. 다 이렇게 쓰여요, 그냥. 관사, 형용사, 명사가 그냥 부사구로 쓰입니다. 그냥 그렇게 용기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건강한 영어 학습을 위하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처음에 아주 구조조물 막 하면서 배우실 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독해 그냥 지문을 보시거나 LC 스크립트를 받아들이실 때는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영어라는 것이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지만 모든 규칙이 모든 용리에 단어나 어구의 쓰임에 100%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다 예외로 정리해서 그걸 또 정리할 것인가?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조를 잘 기본 규칙을 하지만 규칙에 벗어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자세가 영어 공부에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좀 말씀드렸고요. 자, 17번 가보죠. Number 17. Have you been to the new aquarium?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을 하시죠. Have you been to 장소 나오면 갔다 온 적이 있니? 이런 거죠. Have you been to 어디? Have you been to the new aquarium? Have you been to the new aquarium? 새로운 수족관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자, 들어보세요. A. No, but I'm taking my kids next week. 됐죠? No, 갔다 온 적이 없지만 but No, but I'm taking my kids next week. But I'm taking my kids next week. 다음 주에 수족관에 데려갈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대화가 매끄럽게 완성이 됩니다. 정답 A번. B. Thanks, but I've already got a copy. Thanks, but I've already got a copy. 고맙지만 제가 이미 하나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죠. C. Sometimes we do. Sometimes we do.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역시 전혀 관계가 없는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죠, 그냥. 자, 18번으로 갑니다. Number 18. Where have you left my laptop? Where? Left laptop. 일단 뭐 다 처치하고 다 빼고 자, where laptop. 내 노트북이 어디 있니? 이거죠. 좀 정확하게. Where have you left my laptop? Where have you left my laptop? Where have you left my laptop? 되겠어요? Where have you left my laptop? 내 노트북 컴퓨터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자, 장소 묻고 있습니다. A.
I'm not leaving for another hour. 자, I'm not leaving for another hour. 지금부터 또 다른 1시간 동안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 후에나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됐나요? 자, 오답이고. B. I put it back on your desk. I put it back on your desk. I put it back on your desk. 책상 위에다 다시 놓았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주는 거 B번이었고요. C. He is probably coming right back. He is probably coming right back. 그가 아마도 바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위치 정보를 주지 않았죠. left가 뭐 떠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leave는 떠나다 할 수도 있지만 뭘 어디에 남겨두다, 어떤 상태로 그대로 두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 용례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LC 안에서도 RC 안에서도 잘 쓰이는 표현, 용례들이니까. 자, 8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자, 나머지 19번부터 25번까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19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19. Who has been nominated for branch manager? Who's nominated branch manager. 이렇게 영국식 발음으로 branch 아니고 branch manager 이렇게 합니다. 자, nominate. 뭐 아카데미 뭐 시상식에 뭐 nominate 됐다. nominate 말 하잖아요. 지명하다, 추천하다 이런 거죠. 어떤 중요한 역할, 수상자, 지위 등 후보자로 지명, 추천하다. 그래서 who's been nominated for the branch manager. 자, 지사 매니저로서 매니저 자리에 누가 추천되었느냐, 지명되었느냐 이거죠. Who has been nominated for branch manager? Who's been nominated for branch manager? 자, 들어보겠습니다. A. 사람 이름 나오겠죠. Thomas Little from the art department. B. 됐죠. 갑자기 이제 Thomas Little 그러니까 Thomas가 약간 조금 a little bit 할 때 little 이렇게 들렸습니다만 Thomas는 사람 이름인지 알잖아요. First name 좀 익숙한 이름이. 그 다음에 from a department 어떤 부서의 누구. 이런 형태로 잘 나와요. 사람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부서 어느 부서의 누구. 근데 사람 이름은 생소하죠. 일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페니쉬 계열, 뭐 그다음에 포르투기스, 포르투갈 계열의 이름도 영어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 정체만 알면 돼요. 알겠죠? 토익에 나온 사람 이름 쫙 정리해서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그건 크게 효과가 없는 방법이죠. 사람 이름인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사람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Mr., Ms. 뭐 이런 게 붙기도 하고 뭐 Doctor 이런 타이틀이 붙기도 하죠. 그다음에 무슨 뭐 어디 회사 출신 from 어디 from 무슨 department 이런 이제 단서들을 가지고 앞에 나왔던 게 사람이구나. 정체만 밝히시면 돼요. 그럼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다. Thomas Little from the art department. Thomas Little이죠. Little이라는 게 이제 그 last na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art department, 예술 부서, 뭐 독특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art department가 있나 보죠. 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서의 Thomas Little가 branch manager로 nominated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정답 A번. B. We all decided. We all decided. 우리 모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명됐는데 질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오답이고. C. She won't be coming in today. 다시. She won't be coming in today. 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she, today 잡았는데 뒤에 중간에 단어 연음을 잘 들어보세요. She won't be coming in today. 다시 한 번 더. She won't be coming in today. She won't be coming in today. 자, 무슨 얘기일까요? She won't. W-O-N apostrophe T. will not의 축약형. won't죠.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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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be coming in today. 오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진행형. 어떻됐을까요?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 진행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녀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오답이 되겠죠, 이것도.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0번. Number 20. What will you do after the conference today? What do after the conference today? What will you do after? What will you do까지. 자, 다 잡았어요?
What will you do after the conference today? What will you do after the conference today? 영국식 after 아니고 after. 자,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할 거죠? 들어보자. A. I'm just going to grab some dinner. B. 답이 되죠? I'm just going to grab some dinner. I'm just going to grab some dinner. 자, 저녁을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근데 grab이라는 동사 쓰임을 잘 보세요. 아주 많이 씁니다. 구어체에서. grab은 뭐를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뭘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쓰게 돼요. 이렇게 낚아채 오겠다, 이렇게 내가. 그런데 grab은 뒤에 목적어로 먹는 거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grab 다음에 grab a bite. to eat가 붙기도 하고 부정사가. grab a bite만 하기도 하고 한 입 뭐를 잡겠다니까 뭐 좀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grab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먹겠다. 마시겠다. grab dinner 괜찮고요. 다. 여기서 뭐 잡는 게 그냥 먹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rab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잡다인데 뒤에 먹는 것에 해당되는 명사를 목적으로 잘 취합니다. 그래서 뭘 먹겠다는 의미로 잘 쓰이니까 그렇게 용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 먹을 거예요. 답이 되겠죠. A번. B. That sounds doable to me. 자, sounds. 자, 그다음 형용사 뭐예요? doable. That sounds doable to me. do 그다음에 abl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That sounds doable to me.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자, 답이 안 되고요. do라는 동사가 발음이 유사한 걸로 집어넣은 오답이었고요. C. Is it due this evening? 자, 다시 비슷한 것도. Is it due this evening? 자, is it this evening? 자, 뭐가 들어갔을까요? Is it due this evening? 다시 한번. Is it due this evening? 잘 안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다의 do하고 비슷하죠. do. 발음은 뭐 똑같습니다. do. D-U-E죠, 근데. due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우에 가까이 발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do하고 거의 똑같다고 발음을 했는데, due라고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do. do하고 거의 발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거의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due. 뭐뭐 예정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로 뭐 제출할 거의 마감을 얘기할 때 언제까지가 예정이다. 마감 제출 일정이다. 그래서 deadline이나 due dat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s it due this evening? 이번 저녁까지입니까? 그때가 마감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답이 안 됩니다. 오케이. 표현 잘 챙겨가시고 발음도 잘 챙겨가시고요. 자, 21. Number 21. When can I get a copy of the proposal? When can I get copy proposal? 자, 제안서 한 부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사본 하나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When can I get a copy of the proposal? When can I get a 하지 않고 영국식 get a copy of the proposal? 자, 들어보죠. 시점. A. Tuesday is not going to work for me. 자, Tuesday is not going to work for me. 자, Tuesday가 나오니까 답이 그럴싸하게 보였죠? 매력도가 높은 오답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Tuesday is not going to work for me. 이것은 영국 발음이니까 work for me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약속을 정할 때 그런 맥락에서 기억하세요. work라는 동사. 이거 우리말로 딱히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대입하면 좀 어색하니까요. 약속을 정할 때 그 날짜는 안 될 것 같아. 그 날짜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work를 써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할래, 목요일 날 할래, 수요일 날 할래 막 그러다가 Tuesday is 뭐 good for me라고 할 수도 있지만 Tuesday is going to work for me 혹은 Tuesday is not going to work for 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화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화요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써요. work라는 동사가. 그렇게 제가 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딱히 이게 사전에 해석을 막 여러 개가 있는 거 다 찾아봐도 조금 애매해요. 뭐 기능을 하다, 효과가 있다, 뭐 일이 뭐 잘 되다. workout 같은 의미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work 자체가. 그걸 대입해도 우리말로 좀 어색하니까 약속을 정할 때 언제는 괜찮아. 언제는 안 돼. 그럴 때 work가 그럴 때 쓰이는구나. 그래서 not work 하면 안 되고 그냥 work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uesday is not going to work for me 하면 이건 약속을 정하는 상황에서 화요일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예요. 이상하죠. 답이 되게 어렵죠. 언제 카피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화요일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B. Yes, of course you can. 어디서? yes에서 속어. 의문사 의문 yes, no는 답이 될 수 없다. 아주 큰 원칙이죠. part 2 푸실 때. 자, 잘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C. C번. Right now, it's just in my office. 자, 좀 쉬었습니다. Right now, it's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It's just in my office. It's just in my office.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Number 22. Number 22. Should we buy tickets at the stadium or just buy them online? Buy tickets, stadium, online. 이거죠. 선택 의무는 가장 중요한 거죠. 동사, 그 다음에 선택상 A, B, 그 내용입니다. 한 단어가 되기도 하고 구가 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Should we buy tickets Should we buy tickets 하고 at at the stadium the stadium 경기장에 사는 게 좋을까요? or just buy them online? Or just buy them online 아니면 그냥 온라인상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자, 들어보죠. A. Let's just get them when we get to the game. 자, 괜찮아요? Let's just get them when we get to the game. 자, let's just get them. tickets them이라는 것은 when we get to the game. get to 어디를 가다 할 뜻이니까. 그래서 게임에 가서 그래서 get은 사다 할 뜻이죠.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예요? 스테디움에서 사자는 얘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제가 너무 여러 번 들었는데 짜장면 짬뽕 뭐 시킬래요? 그랬대요. 비 오는 날은 국물이 좋아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달리 이렇게 paraphrasing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A번 답이죠. 좋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B. My order was never complete. 자, my order was never complete. 내 주문은 결코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이 없죠. 뭐 티켓을 구매하고 이런 데서 order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응답이 되지 않겠고. C. I'll get in line now. online, in line 단어가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렇게 함정을 만든 건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I'll get in line now. I'll get in line now. 자, get in line 줄 서다 할 뜻이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줄로 가다. 제가 줄 설게요 이런 얘기죠. Get in line. 줄 서세요. Get in lin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3 보죠. Number 23. How late is this restaurant open tonight? How late restaurant open tonight? 다시. How late is this restaurant open tonight? 약세가 is this죠. How late is this restaurant open tonight? 이 식당은 오늘 밤 언제까지 문을 엽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문을 엽니까? 자, 들어보죠. A. How late? We don't close until midnight. 괜찮아요? We don't close until midnight. We don't close until midnight. 자정까지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정이나 되어 비로소 문을 닫습니다. 이런 얘기죠. 답이 되겠습니다. A번. B. I'll call you when I'm done. 자, I'll call you when I'm done. 제가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이상하죠? 얼마 늦게까지 문을 여나요? 그랬더니 제가 끝나고 나면 전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는 자 대화가 성립되기 어렵죠. 그냥 언제까지 문 여는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억지로 만들긴 어려운 응답이었습니다. C. 그 다음에 Just a few blocks away. just a few blocks away. 몇 블락 떨어져 있다. 이거는 장소의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역시 오답이 되겠네요. 24 보겠습니다. Number 24.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right? 자, 앞에를 놓쳤어요. 지금. Bike to work every day. 여기 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Bike, work every day는 모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못 들으신 분은 앞에 우르륵 뭔가 오 하면서 신경 쓰냐고 뒤를 놓치는 거예요. 아주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짧은 순간에 자꾸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뚜뚜뚜뚜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뚝 들어와야지 쪼개서 이렇게 따다다다 들어오면 앞에를 놓치면 신경 쓰니까 뒤에 놓쳐요.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부나 더 다시 이제 반복해 드릴 때는 뭐 안 들리는 부분을 막 고개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초에 몇 번에 가장 앞서서 한 번, 두 번, 세 차례 정도 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문장을 통째로 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호흡이 길어져야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그래요. 청크라고 합니다. 의미 덩어리. 그래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처럼 마치 자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때도 그게 사용될 수 있는 나의 어휘가 되고 글 쓸 때도 마찬가지 들을 때,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이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긴 게 와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right? 호흡을 크게 하시면 bike to work every day. 아, 자전거 to work, 출근 매일. 그럼 이제 의미 성립이 되잖아요. 앞에가 뭘까요? Alice rides her bike.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right? Alice rides her Alice Rice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동사가 어려워요. 자전거를 타다.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Rides her bike. 아주 어려웠습니다. Rides her bike. Ride죠, ride. 타다. 그래서 ride a bicycle, ride a bike가 자전거를 타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Alice 누구였나요? 정확하게 Alice rides. Alice rides죠. 그러니까 Alice rides가 뒤에가 아니고 Alice rides 바뀌어 나왔네요. 다시 한번. Alice rides her bike to. Alice가 사람 이름이었고 뒤에가 rides 동사 바로 이어졌네요.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right? 자, 돼요? Alic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right? 그래서 Alice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죠. 그렇죠. A. I'm just about to leave. I'm just about to leave. 자, be about to 막 뭘 하려고 하다.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차예요. 안 되죠. B. Near the ferry terminal. Near the ferry terminal. 자, near the ferry terminal. Near the ferry terminal. 그러니까 ferry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연락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품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거기에 여객 그 연락선 터미널 근처예요. 관계 없습니다. 장소 정보를 묻지 않았고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느냐를 물었으니까 C. Except when it is raining. 자, 괜찮아요? Except when it is raining. 다시 한번. Except when it is raining. Except when it is raining. It is는 잘 안 들립니다. 그죠? Except when it is raining. 이렇게 들리죠. 뭐 하는 것처럼. 약세 발음이기 때문에 짧게, 약하게, 빠르게 발음되기 때문에요. Except when it is raining. 이 중요한 단어고. raining. 제외하고. 비가 올 땐 제외하고. 됐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She rides her bike to work every day. 매일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마지막 25. Number 25. Would you mind taking the time to finish this paperwork? 다시 한번. Would you mind taking the time to finish this paperwork? 자, would you mind ing. 뭐 하는 거를 개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거죠. 완곡하게 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would you. 그러니까 do you mind보다 would you mind가 더 좀 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의를 차려서 하는 말이 되죠. Would you mind taking the time?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저 부탁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mind taking the time to finish this paperwork? 뒤에 to finish this paperwork. 서류 작업을 시간을 내서 좀 끝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서류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mind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라고 해야지 긍정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A. I have your signature right here. I have your signature right here. 당신의 서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B. Can I work on it after a coffee break? 괜찮아요? Can I work on it after a coffee break? Can I work on it after a coffee break? Coffee break.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work on something 하면 뭐를 작업하다의 뜻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시간 좀 내서 이거 서류 작업 좀 끝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물으면서 응답이 됐습니다. 정답 B번이었고요. C. Draw up at least 2 copies. Draw up at least 2 copies. 2번 정도를 draw up, 작성하다의 뜻이에요. draw something up 하면은 뭐 세심한 생각, 계획이 필요한 것을 만들다, 작성하다. 정확하게 사용주의미 이렇습니다. 뭘 작성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paperwork가 나오니까 적어도 2부 정도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역시 응답이 되진 않겠죠. 시간 내서 좀 끝낼 수 있겠어요?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응답이 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2였습니다. 저희 톡 예상문제 특강 LC 중에서 가장 긴 강의죠. 이게 문제수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공부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 드렸으니까요. 잘 또 공부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3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